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0.27%로 보합권에 머물렀고, 오히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가 좋은 에너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냥 현 위치를 말씀을 드려본다면, 시장 자체는 아직 방향성을 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V자 반등으로서 200일선을 뚫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맞고 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은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위쪽으로 올라갔던 부분이 지금은 단기평과 걸쳐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보조지표로 보았을 때 슬로우 스토캐스팅 D값 자체가 지금 80 넘는 위치까지 도달을 하면서 1차적인 반등 파동은 한번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MACD 같은 경우도 하단부에서 확산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수렴의 초입에 있기 때문에 역배열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1차적으로 나올 수 있는 파동은 한번 발생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만약에 V자 반등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는 지금 보이시는 5일선 라인을 최대한 지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조지표는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확산하는 흐름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고, 슬로우 스토캐스틱도 높은 위치에서 계속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흔히 발생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시장이 방향성만 정해준다면 지표는 자연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그러한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평 라인을 지켜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오늘 이 부분을 올라서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향후적으로 계속해서 V자 반등 그리고 200일선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도전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의 선물과는 다르게 실제 장중에서는 만약에 단기평 아래쪽으로 음봉이 나와버린다면 그때는 단기적으로 에너지가 빠지면서 추세적으로 하방 전환이 될 수가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보조지표들로 보았을 때도 지금 이 위치에서는 상방에서 그리고 하방에서 상당히 치열한 에너지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나 매도 전략보다는 더 방향성을 정할 때까지는 지켜보시면서 포지셔닝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P 500 같은 경우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이평 라인을 지켜내고 있는 상황인데 1차적으로는 200일선 저항을 맞고 한 4일 동안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추세적인 진행이 완료가 된 상황에서 이 보합권을 만들고 있는 에너지를 최소한 유지는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오늘 시장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이틀이나 그래도 단기 이평을 지켜냈기 때문에 3일 오늘까지도 지켜내는 게 중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장중에 조금 오르다가 장 막판에 단기 이평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추세적으로 하방 추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파동상의 위치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짧게 상방을 높이면서 올라간다면 여기는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파동이 좀 더 크게 빠지면서 전저라인까지 도달을 한다면 그때는 낙폭이 꽤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제일 좋은 점은 여기서 이탈이 나왔을 때 일찌감치 포지셔닝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저점이 어느 구간에 잡히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재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안전한 전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어제 왜 상승이 나왔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나스닥과 S&P 500의 움직임에 따라서 반도체 혹은 SOXL 같은 상품의 포지셔닝을 정하는 게 좋다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흐름 자체는 동일한 상황인데 어제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양전으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갈 여지가 있는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가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어서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시장이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뭐 마이너스 2% 이렇게 빠져버린다면 반도체도 마이너스 4% 정도가 빠질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0.3%라도 플러스를 기록을 해준다면 그때는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상방으로의 열려있는 공간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좀 더 강한 상승폭을 기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처럼 뭐 1.75% 같은 이런 상승들을 만들어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버텨주는 것이 1번이고, 그 부분이 무너지게 됐을 때는 반도체 같은 경우도 빠르게 포지셔닝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물로 보았을 때는 여전히 위쪽에 있는 200일선은 존재를 하고 있고 돌파가 나온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하단부로 떨어져 내리지 않고 상방으로 올라서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유지를 해주면서 200일선 돌파까지 이뤄진다면 단기적으로 V자 반등이 전고점 라인까지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물이 어느 정도 선행하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 선물 같은 경우가 200일 저항을 맞고 하단부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게 된다면 지금까지 반등이 나오면서 한 번도 완벽하게 떨어진 적은 없었어요. 음봉이 나오더라도 종가 기준으로 버텨내는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단기평 라인의 이탈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나 혹은 나스닥 원지수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이평 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추세 진행이 꽤 오래 진행이 된 상황이어서 바로 하방으로의 다음 파동이 진행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를 미리 인지를 하신 상태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개별적인 종목이나 이제 환율도 좀 살펴본다면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이슈들이 생겼어요.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하단부에 떨어졌다 다시 올라오는 이유는, 그리고 투자하기에 지금 나쁘지 않은 이유는 바로 환율이 안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금 1,400원을 넘어서 거의 4, 5개월 동안 유지가 됐던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 1,400원대를 하방으로 돌파를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추세 자체가 단기적으로 역배열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예를 들어 주봉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방향성 자체를 하단으로 내리꽂은 흐름입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좀 더 환율이 안정된 흐름으로 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국내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200일선을 돌파하면서 상방을 노려주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도 병행을 해주시기에 나쁜 시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율이 내려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위안화의 영향이라던가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를 하겠지만 일단은 직관적으로 긴 추세,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상방을 향하던 추세가 지금은 전환이 되었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국내 시장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나 팔란티어 같은 개별주를 살펴본다면 테슬라는 지금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지수가 상방을 향하고 있는 와중에도 하단부, 단기평을 이탈하면서 하단부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이번에 V자 반등을 만들지 못하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하단으로 빠르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진입하기에 좋은 위치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단기평을 이탈하면서 강한 하방이 나왔지만 21선 지지라인을 딛고 한번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매수하기에 좋은 위치라고 보기보다는 한번 이탈을 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2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전의 전저라인까지 낙폭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적인 진입보다는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온큐나 팔란티어, 테슬라 모두 1차적인 파동이 진행이 됐고 단기적인 5일선 이탈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 전략보다는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하면서 진입해 주시는 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SOXL 세배 레버리지를 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지금 SOXL 비싸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주요한 기회가 될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무조건 투자를 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충분히 싸 보이고 좋은 기회지만 다시 10달러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손해율이 상당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인 진입, 다시 말해서 전체적인 지수의 방향성이 이 부분을 딛고 올라서는 흐름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엔 아직도 위험한 위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여기서의 에너지가 아직은 상하방 압력이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정해질 때까지 저 같은 경우는 이 구간부터는 안전하게 200일선 인근까지 투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고 일단은 그 파동이 한번 진행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포지셔닝 전략을 확인을 해주시면서 오늘 단기적인 이평 라인을 지켜주는지에 포인트를 두고 시장의 움직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